저는 대한민국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장사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일반적인 음식점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칼국수를 9가지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좀 많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흔히 그전에 먹었던 파스타, 또 일본 라멘, 이런 음식점들을 보면 입맛 따라서 다 다양하게 골라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한식은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메뉴를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저희 집은 오로지 주방만 있습니다. 테이블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런 저희 같은 가게를 요즘은 고스트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냉면과 칼국수를 배달로만 파는 배달 전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이는 건물에서도, 저 허름한 건물에서도 2층에, 그것도 저 안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인 것만큼 이점도 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투자금이 적죠. 권리금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저희 가게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3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게에서 하루에 얼만큼 팔면 괜찮은 가게일까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만 팔아도 괜찮은 가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가게는 물론 바쁠 때 기준인데 하루에 4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고스트 식당을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고스트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음식점 창업을 한 게 14년 전이었어요. 종목은 칡냉면 전문점이었어요. 칡냉면 전문점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 동네 지인분이 칡냉면 집으로 초대박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풍납동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집이었어요. 저도 그걸 차리면 그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수비를 주고 한 보름 정도 가서 이제 냉면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름이라는 시간이 제가 장사 준비라는 모든 시간에 다였던 거예요. 장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도 저는 그냥 음식 만드는 기술만 가지고 겁없이 창업을 했죠. 또 거기다가 본점처럼 규모가 본점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3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지금의 중랑구에 80평 매장을 얻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메뉴도 본점하고 똑같이 냉면, 만두만 팔았어요. 그렇게 배달도 하고 홀도 운영하는 가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네, 잘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름만 잘 됐어요. 1년 365일 중에 여름이 3개월이거든요. 그때 저희 집이 월세가 500이었는데 1년에 3개월 장사해서 그걸 버텨야 했죠. 그때부터 제 장사는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 하루의 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친구들 이런 건 다 사치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는 못난 아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뵐 날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쉼없이 일하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도 디스크를 앓고 있고 제 왼쪽 어깨는 5년째 말썽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까지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받았고요. 하루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죽고 싶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수면제가 요즘 약이 너무 좋아져서 많이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괜찮나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면제를 많이 먹고 너무 오래 자면 욕창이 생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수면제 드시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살 감옥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제 단단한 감옥을 지은 거죠. 시작은 부족하고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잖아요. 젊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냉면과 반대되는 음식을 찾았죠. 그게 칼국수였고요.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의 9가지 칼국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대박집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감옥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매장이 크다 보니까 직원이 많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매일 말썽이죠. 여전히 가게문 안 닫으면 부모님 생신 한번 챙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은 저는 계속해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집주인은 계속 월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하루하루가 거의 그냥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또 대박집은 10년이 지나니 다시 쪽박집이 됐어요. 그때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10년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지쳐서 저는 가장 쉬운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를 하고 10년 제 청춘을 바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게 됐어요. 부동산에 저희 가게를 내놓고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이 포스터 한 장을 길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민 어플, 요즘은 배달을 다 어플로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매장이 크고 매매가 되려면 권리금 문제 있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할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이제 배달 어플에서 장사를 시작했죠.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장사할 때 배달로 냉면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칼국수는 잘 매출이 쉽게 늘지 않았어요. 돈을 들여서 유선 방송도 찍고 별걸 다 해봐도 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어플에서는 칼국수 배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칼국수를 어플을 쓰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건 아니겠죠. 저는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제가 배달 칼국수 장사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칼국수 안 풀어요? 그러면 저는 되묻습니다. 짜장면, 짬뽕 배달시켜 드시잖아요. 같은 면인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손님들이 보이지 않게 칼국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 깨졌을까요? 그거는 고객님들이 써주시는 리뷰 때문이었어요. 이 리뷰는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고 자기의 소감을 쓰는 글이죠. 근데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리뷰는 제3자의 평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를 한 거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 맛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칼국수에 대한 좋은 리뷰가 쌓여가면서 제 용기도 조금씩 다시 쌓여갔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지금의 가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전 건물주분이나 제가 이사한 건물주분이나 성향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전 건물주분이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가게 비가 너무 많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사장님, 가게 비가 너무 많이 셉니다. 그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비가 새면 안 되지. 내일 부십시다. 가게를 부시겠대요. 근데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끝났고 해서 도저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권리금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나는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요번에 옮긴 건물주는 조금 더 세셨어요. 비슷한 일로 전화를 했더니 막말을 반말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 끊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반말로 해드렸어요. 저희 가게가 매주 월요일날 쉬는데요. 우리 건물주 저 쉬는 날만 옵니다. 저 무서워서. 이것 말고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매주 월요일 가게 문을 닫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생겼고요. 또 주 6일을 영업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주 5일제 근무를 해줄 수 있어서
직원들도 이직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솔직히 저는 장사를 10몇 년을 하면서도 손님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2차로 창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있는 저를 구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칼국수에 대한 선입견은 없어진 게 리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손님이 리뷰를 한 건 써주시면 거기에 2,000원씩 적립을 해서 그게 30만 원이 쌓여가면 기부를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부를 하다 보니까 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부천에 아주 작은 초밥집을 하는 사장님, 또 저희 가게 1층에서 아주 작은 보쌈집을 하는 사장님, 또 저희 동네에서 피자집 하시는 분, 족발집 하시는 분, 이런 사장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런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리뷰를 통해서. 근데 특히 부천의 초밥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딸아이가 6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향 고아원에 그 리뷰를 통해서 모은 기부금을 계속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제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돼서요. 여기 어려운 자리에 오시고 여기에 분명히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게만에서 하는 배달 꿀팁 하나 꼭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냉동국이랑 찌개라는 걸 팔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워킹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벌이. 그런데 우리가 배달을 만약 혼자 계시는 분들 이야기했지만 한 그릇만 시키고 싶은데 최저 배달 금액이 높아서 한 그릇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냉동국이나 찌개를 같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 끼는 내가 주문한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뒀다가 아니면 그 다음 날 드실 수 있는 메뉴거든요. 저희 가게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는 냉동국이나 찌개를 선택했지만 아직까지 음식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게 돌아가셔서 이런 거 접목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사 정말 힘듭니다. 대기업 총수의 딸까지 커피숍을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큰 돈이 없으면 자영업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여기 서 있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 분명히 찾다 보면 저는 칼국수를 찾았지만 찾다 보면 내가 큰 금액 없이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평소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46살 아저씨, 그것도 동네에서 장사하는 아저씨, 저하고 좀 비슷한가요? 편견하고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